요즘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얼굴이나 손등에 점점 늘어나는 갈색 반점들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손을 내밀 때마다 혹은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셨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저를 찾아온 수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셨거든요. 저는 50년 넘게 피부 건강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준 피부과 전문의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약속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1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그 갈색 반점, 의학적으로는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부르는 흔히 검버섯이라 불리는 이 녀석들을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여러분의 피부를 한결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동안 사람들의 피부를 보며 또 제 어머니와 이웃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씩 터득한 것들입니다. 먼저 제 친구분 중 한 분, 70대 초반의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젊을 때 농사일을 오래 하셔서 햇볕을 많이 받으셨죠.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점점 늘어나면서 손녀 결혼식 사진 찍는 것도 꺼리실 만큼 속상해 하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자꾸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얼굴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수 선생, 이 반점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놀랍게도 한 달 뒤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젠 사진 찍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시면서 손녀가 찍어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제 비법을 전파하고 다니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부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부터 피부의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젊을 때 농사일을 하셨거나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 분들께 더 흔히 보이죠. 저희 어머니도 젊을 때 밭일을 오래 하셔서 손등에 반점이 많으셨는데 어머니가 하시던 몇 가지 습관 덕분에 80까지도 피부가 깨끗하셨어요. 그 비법도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검버섯은 그냥 두면 점점 커지고 색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보기 싫은 것뿐 아니라 건강의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레이저 치료를 권하는데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많게는 몇 번씩 받아야 하니 100만 원 넘게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연금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하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그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셨어요.
바나나 껍질에 든 비타민과 구연산이 피부를 밝게 만들어준다는 걸 아시고 나서부터 시작하신 거죠. 3주 만에 손등에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지셨고, 이젠 동네 산책길에서 손을 당당히 내밀고 다니신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바꿨는지 저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자신감,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 찍을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지혜들이에요. 제가 50년 동안 사람들의 피부를 보며 또 제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서론에서 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여러분께 작은 희망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집에서 관리하는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동안 피부 건강을 연구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제 가족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들입니다. 병원에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꾸준히 실천하면 한 달 안에 거울 속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서도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씩 챙겨 먹는데 이 껍질이 보물이라는 거 아셨어요? 바나나 껍질 안쪽 그 하얀 부분에는 비타민 A, B, C, E와 구연산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검버섯의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어주고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벗겨내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나나를 맛있게 드신 후 껍질 안쪽으로 검버섯 부위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원을 그리듯 살살 문지르는 게 좋아요. 그 후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끝이에요. 이걸 매일 저녁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부담 없죠.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게 좋아요. 껍질에 검은 점이 살짝 생긴 정도가 딱이에요. 너무 푸른 건 효과가 약하고 갈색으로 물러진 건 끈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쓴 껍질은 다시 쓰지 마세요. 신선한 껍질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 환자 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바나나 껍질이 뭐가 대수냐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딸이 권해서 시작한 지 3주 만에 얼굴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지금은 손자와 셀카 찍는 게 일과가 되셨답니다. 이 나이에 사진 찍는 게 즐거울 줄이야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나나는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도움되니 일석삼조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과 꿀은 피부를 밝고 촉촉하게 만드는데 최고예요.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많아서 멜라닌 색소를 줄여주고 꿀은 천연 보습제라 피부를 부드럽게 해줘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고 꿀 한 숟가락과 섞어 반죽처럼 만드세요. 밀가루를 살짝 넣으면 더 걸쭉해져서 바르기 편해요. 이걸 검버섯 부위에 발라 15분 정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에 하면 딱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레몬은 신선한 걸 쓰셔야 해요. 냉장고에 오래 있던 건 효과가 덜하죠. 꿀은 설탕 섞인 것 말고 시장에서 파는 토종꿀이 최고예요. 처음 바르면 살짝 따끔거릴 수 있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아프면 바로 씻어내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다음엔 레몬즙을 조금 줄여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레몬을 바른 후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안 그러면 피부가 햇볕에 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저녁에 팩을 하고 다음 날 나갈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옥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얼굴이 환해져서 이제 모자 안 써도 당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예부터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왔죠.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맑게 해줘요. 제 어머니는 80대까지 녹두팩으로 피부를 관리하셨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다 부러워하셨어요. 만드는 법은요. 녹두가루 3숟가락에 우유 2숟가락, 꿀 1숟가락을 섞어 걸쭉하게 만드세요. 이걸 검버섯 부위에 발라 15분 두었다가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3번 하면 충분해요. 우유는 살짝 데우면 녹두가루가 잘 풀리고 피부에 더 잘 스며들어요. 녹두가루는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봉지에 5,000원 정도면 2달은 쓰죠. 만약 직접 갈고 싶으시면 녹두 알갱이를 믹서에 곱게 갈아 쓰셔도 돼요. 더 신선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손등에 반점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명숙 할머니는 손등이 거뭇거뭇해서 손주와 손잡는 게 부끄럽다 하셨는데 녹두팩을 2달 해보시고는 손주가 내 손 예쁘다고 하더라며 웃으셨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이제 피부는 겉뿐 아니라 속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몸 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검버섯이 쉽게 생겨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건 특정 음식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피부가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음식들 지금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O와 C, 그리고 엽록소가 많아서 멜라닌 색소가 쌓이는 걸 막아줘요. 일주일에 3번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 1숟가락과 함께 드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날아가니까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 빼세요. 소금 약간 깨 뿌려 드시면 맛도 좋아요. 명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시금치 한 줌을 생으로 씹으셨는데 석 달 만에 검버섯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베란다에서 시금치를 키우시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계신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O로 바뀌어 피부를 보호해줘요.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천연 차단제 같은 역할이죠. 하루에 작은 당근 1개,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세요.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아니면 사과 반 개와 함께 갈아 주스로 마셔도 좋아요. 기름 약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제 아내는 20년 넘게 당근 주스를 마셨는데 75세인 지금도 피부가 깨끗해요. 친구들이 비결을 물으면 그냥 당근이야 하시며 웃으시죠.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많아서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튼튼하게 해줘요. 매일 아침 호두 5개,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5개 정도가 딱이에요. 정숙 할머니는 호두를 반년 먹으시고 병원에 오셨는데 검버섯이 너무 옅어져서 치료가 필요 없었어요. 호두가 비싸 보여 망설였는데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싸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들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시금치, 당근, 호두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진답니다. 토마토나 녹차도 도움이 되지만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피부 속에서부터 멜라닌이 덜 생기니까 햇볕을 받아도 검버섯이 쉽게 안 생겨요. 이제 귀를 더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검버섯이 핵심 중 핵심,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서 3번 말할게요. 보습, 보습, 보습.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꼭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보습부터요.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죠.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면서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쌓여요. 그래서 보습은 검버섯 예방의 기본이에요. 세수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서 더 촉촉해져요. 비싼 보습제 필요 없어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면 충분해요. 검버섯 부위에 꼼꼼히 바르고 일주일에 2번은 꿀 1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 보습팩을 해보세요. 20분 뒤 씻어내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끈적일 수 있으니 베개 위에 수건을 깔고 주무세요. 미숙 할머니는 바나나 팩과 바세린 보습을 한 달 했는데 20년 된 검버섯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가족들이 피부과 갔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네요.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수예요. 피부가 햇볕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500원 동전 크기만큼 매일 발라주세요. 흐린 날도 겨울도 예외 없어요. 구름이나 유리창을 뚫고 자외선이 들어오거든요. 2~3시간마다 특히 점심때 다시 발라주세요. 모자나 양산으로 추가 보호하면 더 좋아요. 손등도 잊지 마세요. 손은 얼굴 다음으로 늙기 쉬운 부위예요. 제 어머니는 93세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셨어요. 이건 약이 아니라 밥이다 하시며 꼭 챙기셨죠. 그 덕에 피부가 늘 깨끗하셨어요. 특별한 비법 하나 더 드릴게요. 세수 후 보습제를 바르고 비타민C 세럼을 살짝 바른 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효과가 2배예요. 비타민C는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약국에서 저렴한 걸로 사셔도 충분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보습, 비타민C, 자외선 차단제,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챙기는 손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끝에는 신경이 많아서 손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자극받아요. 제가 본 환자들 중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검버섯도 적고 기억력도 좋더라고요. 간단한 운동 3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과 차례로 맞대는 거예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으로 10번씩 천천히 하다 점점 빠르게 해보세요. 둘째,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을 감싸주세요. 검버섯 부위를 살짝 눌러주면 더 좋아요. 셋째,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목을 돌리며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요. 이 운동은 아침, 저녁 5분씩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돼요. 운동 후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보습제를 바르면 손등 검버섯에도 좋아요. 영철 할아버지는 3달간 손 운동을 하시고 손등 반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게 되셨어요. 이제 아침마다 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 운동은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돼요. 손가락이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들죠. 이 모든 방법들 하루 이틀 만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1달, 2달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볼 때마다 달라진 피부에 미소 지으실 거예요. 바나나 껍질, 레몬 꿀팩, 녹두팩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시금치, 당근, 호두로 속을 채우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으로 보호하고 손 운동으로 건강까지 챙기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검버섯을 집에서 관리하는 비법들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레몬 꿀팩과 녹두팩으로 피부를 밝게 만들고 시금치, 당근, 호두로 속부터 건강을 챙기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손 운동으로 뇌 건강까지 지키는 방법들 기억나시죠? 이 모든 게 병원에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50년 동안 사람들의 피부를 보며 또 제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의 지혜를 통해 배운 비법들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위의 작은 반점이 아니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짓게 만들고 친구들과 사진 찍을 때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는 녀석이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작은 습관들로 여러분은 그 반점들을 옅게 만들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손녀와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던 그 미소, 영호 할아버지가 손자와 셀카 찍으며 웃으시던 그 행복,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답니다. 이 방법들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천천히 변하거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저녁 바나나 껍질로 10분 마사지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레몬 꿀팩이나 녹두팩을 해보고 아침마다 호두 5개와 당근 1개를 챙겨 드세요. 세수 후 3분 안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마세요. 아침 저녁 5분씩 손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더 환하고 건강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비법들을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깨끗해지면 자연스레 웃음이 많아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거워지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죠. 옥순 할머니가 모자를 벗고 당당히 산책하셨던 것처럼 명숙 할머니가 손주와 손잡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도 더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건강한 몸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금치와 호두로 속을 채우고 손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건 단순히 검버섯을 줄이는 걸 넘어 더 활기찬 삶을 위한 첫걸음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비법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저도 처음엔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바나나 껍질 문지르는 게 뭐 대수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죠. 하지만 제 어머니가 93세까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신 비결이 바로 그 꾸준함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쌓는 거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하루 5분, 10분씩 투자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법들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피부가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바나나 껍질 잘 문질렀네. 시금치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죠. 제 환자 영철 할아버지가 손 운동을 시작한 뒤로 약 시간도 잊지 않게 되셨던 것처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나눈 비법들 어땠는지 궁금해요.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벌써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당근 주스를 만들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재미있고 서로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 모양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어깨, 무릎 통증, 말끔히 사라지는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50년 의학 지식을 무료 나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